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네. 예. 앞서 저희가 설훈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선 구교형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네. 그 한 가지 표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전체주의적 사당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공박을 할 때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을 차용해서 같은 뜻임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무소불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근저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난한 민주당 의원들의 언사에는 굉장히 국민의힘 측과의 상사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친명횡재, 비명행사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조어한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한 말을 또 빌어와서 썼는데 그게 또 이 당 안에서 속으로 이렇게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당내 평가가 네. 굉장히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 세력의 표현을 차용해서 쓸 정도로 당 리더십이 위기인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설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민주당을 나가서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나갈 때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했을 것 같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천에 관련된 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뭔가 이 말을 꺼냈을 때는 당 지도부가 분명히 네. 반성해야 될 지점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40년 민주당 박정희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엔 누굽니까? 전두환도 무너뜨리고 노태우, 김영삼 뭐 쭉쭉쭉 이어지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 이제 설훈 의원 탈당 여부는 사실 어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결국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가 더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 그건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본인이 적어도 바깥에서 잘 싸워가지고 다시 민주당을 돌아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는 지금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갈지 여부는 여전히 조금 관심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문화방송 단독 공개신가요? 예, 단독 공개. 예, 단독 공개는 아니고 그렇죠. 단독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새로운 미래로는 가지 않겠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낙연 대표 측하고 합류하는 데 대해서 그 지역 당원들이 반대한다. 예, 그래서 당원들과 본인 그 보좌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는 갈 수가 없고 무소속 민주연대를 구성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무소속 민주연대를 구성해서 밖에서 당선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선거 판세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설훈 의원이 이렇게 무소속 민주연대 네. 혹은 뭐 이렇게 뭐 친문연대가 될지 무슨 연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무소속 연대를 주장하는 게 과거에 전례가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치른 총선에서 그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지방에. 그 친이 세력들이 친박 세력 지도부가 친박계 그 후보들을 공천에서 굉장히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그때 당시에 친박 무소속 연대로 나왔냐? 우리가 지금도 알 법한 사람들입니다. 이진복 의원, 맞아. 김무성 의원, 예. 홍사덕 의원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예. 굉장히 그런 그 라인업을 화려하게 했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나왔던 출마 지역은 그 국민의힘의 당신 이름이 달랐겠지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 여당 후보랑 일합을 겨뤄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훈 의원도 아마도 그런 거에 착목을 해서 추가 이탈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뭔가 무소속 민주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전망 자체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천을이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지도부에 맞서고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텃밭에 있는 의원들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과 겨뤄야 되는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친박 무소속 연대를 생각하기에는 네. 효과 측면에서 약간 이번의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묶으면 한 7, 8명 정도
정도가 될 거라 그래요. 10명 안쪽인데 이 10명 안쪽에 그 무소속 탈당 무소속파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그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이분들이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민주당 후보가 서로 표를 갉아먹으면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구가 많아질지 이건 좀 그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탈당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약점인 부분이거든요. 네, 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도와준다. 네. 이 비판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서른 의원이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제 결국 질문의 중심은 새로운 미래 가냐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이 계속 그 질문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와는 연락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 기다려달라고만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미래 관련된 것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열려 있음을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좀 모르겠네요. 근데 다만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새미래 연합이라고 이름을 좀 틀리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계속 당이 바뀌다 보니까 네. 서른 의원도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분을 취재해온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흰소리 하실 분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쪽으로는 가지 않고 한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굉장히 오늘 뭐 도하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결국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게 됐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물러났어요. 최고위원도 그만 당무 거부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이게 이번 지도부의 결정이라는 게 보면 저는 장고 끝에 좀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점 요인을 고려를 했을 텐데 네. 일단 그 총계를 내보면 아마도 감점 요인이 더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배제를 했다는 것은 친문의 상징 인물을 뭔가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친명 대 비명이라는 갈등 프레임을 굉장히 증폭시켰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해찬 전 대표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찬 전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뭔가 숙고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친문의 목소리를 배제하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자기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파 갈등을 뭔가 당내에 증폭시킴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이 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점을 뭔가 주시시킨 측면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봐도 굉장히 이익 부이더는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당권 대권 사천 논란을 또 네. 이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왜 배제하냐 이유를 댔을 때 도하의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대권에서도 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중간에 제시했다고 하지만 임 실장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임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천 관리 상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가 뭔가 임박해서 송파갑으로 가라는 식의 진언도 뭔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격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임종석을 과하게 견제한다는 또 해석을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 종합을 하면 계파 갈등을 키웠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목적이라는 뭔가 이런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의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 이제 뭐 어쨌든 사령관 격인데 선거 판세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공천을 하면 선거 승리한다고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명계의 핵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지율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갈등이 나오고 파열음이 나기 때문에 네. 그건 당장 지지자들이 지금 한 발 물러서 가지고는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다. 네. 하지만 공천이 끝나면 결국은 뭉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점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최근 3주 연속 한국갤럽에 따르면 오름 추세
추세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공고한 부정평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전열이 정비되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요. 그럴 바에는 나한테 다른 소리 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공천 끝나면 뭉치게 돼 있다. 그거는 정석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거 취재를 오래 해본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공천에서 잡음이 생기면 선거 캠페인이 조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을 주저하는 이유가 경선을 하면 내부에서 세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합이 어렵다. 구 기자님도 취재 많이 하셨죠. 선거 취재. 그렇죠.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이런 파열음이라는 게 지금 뭐 공천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뭔가 정상화돼서 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암시에 좀 불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네. 이제 충남 지역에 계신 분하고 네, 통화를 네. 좀 했는데 하는 네. 얘기가 네. 2008년 총선 같다는 거예요. 그때 백석 이하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 저는 밤에 한 11시 40분경에 어떤 정치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2007년 대선 보는 것 같다 느낌을 그래서 사실은 2007년 대선도 대패를 했고 이어서 치러진 2008년 총선도 민주당이 백석 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선거 유세는 아니겠죠. 네. 운동을 나가서 만난 유권자들이 통해서 피부로 체감하는 민도가 네. 지금 2008년 총선을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분출이 되냐. 어제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 명문 정당을 만들다고 약조를 하더니 그 홍영표 전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멸문 정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을 뭔가 멸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줬다고 기자들에게 얘기까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워낙 그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의원들한테 의총장에서 표현을 절제해달라.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야말로 지금 이 뭔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지도부가 준비 중인 선거에 대해서 지금 비토 의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과하다고 할 정도가 의원들의 정서고 지금 유권자들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 뭉친다는 얘기는 정말로 자기 암시고 행복회로 돌리는 것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지율 분석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 몇몇 진보 유튜브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여론조사 말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되고 선거 캠페인에서 잘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전략 단위에서 오래 했던 분들은 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야지 소폭이라도 하락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시그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중도. 아직은 중도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표심을 잡는 게 민주당 전략 단위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투표율이죠. 투표율.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아마 4월까지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그렇죠. 겁니다. 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사람들이 정권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뭐 반전의 모멘텀을 이렇게 함부로 닫아둘 수는 없지만 네. 쉽지 않다라고 보이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전략 단위의 핵심, 이게 핵심 사실 전략 단위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의 생각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보는 것에 가장 큰 믿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실제로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투표하러 나오느냐라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투표율 특히나 이제 민주당 범민주당 지지층 적어도 민주당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확실하게 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장 가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는 뭐 열심히 당연히 투표하겠지만 네. 당일날 투표할 때 여러 가지 또 안 할 명분들과 핑계가 있잖아요. 예. 뭐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할 결심은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투표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흔쾌하게 나 이번에 가서 민주당 확실하게 찍어줄 거야. 뭐 이렇게 투표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유권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여론조사 문제가 어제 의총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아보는 여론조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믿고 있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긴다. 과반 이상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선거철에는 늘 당에서 그 네. 전략을 짜는 곳이라든가 이런 지도부 중에서 핵심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죠. 그리고 네. 지역 민도가 높게 네. 뭔가 자체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같은 상황, 특히 지난주 흐름 추이들을 보면은 네. 공개적인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계속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정말로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말 그대로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키고 뭔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는 네.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뭔가 다른 여론조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전망적 조사일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찍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네.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든가 여당의 불비론들이 굉장히 비등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망적 그 결정에서는 아마도 유권자들이 야당을 선택하겠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모양새가 갖춰진 민주당을 선택하자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일 가서 누구를 찍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하락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희망적인 근거를 봤다고 하는 조사는 아마도 아직 40일 남았기 때문에 총선 기표장이 들어가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아마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민주당의 40일 전략이네요. 40일간 어떤 드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흔쾌히 민주당을 찍어주러 나갈지 아닐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내고 뭐 내탁 공방을 하고 뭐 이러면 그 어려운 것이고 그래도 이제 추스려서 단결해서 화합해서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그 좀 국민들이 뭐 유권자들이 좀 찍어줄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운동?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골든 타임은 지났지만 데드라인은 안 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할 상황은 아닌데 왜냐하면 아직 대진표가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진표가 쫙 나오면 이제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데드라인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골든 타임은 좀 지난 건 맞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박지원 원장 같은 분들이 하는 말이 그 손흥민과 이강인의 그 화해 사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시민들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관여자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네. 저 사람은 저때 저러고 잘못했지. 저 사람도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만 보통의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싸우네? 이게 전부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는 국면을 보이면서 네. 사실 손흥민 이강인 사건 때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마무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잘 수습이 되는구나라고 네.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